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동력, 또 국가 경제의 어떤 재생을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따라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순원 교수님과 함께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입니다. 자, 임금체계 개선 어떤 이유로 필요하게 된 건가요? 이제 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을 차등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입사 후에 연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공형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임금 체계인데, 기업이 이 성장을 멈추거나 또는 저성장 균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제 우리 사회와 같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기업 내의 인구 구조가 고령 노동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하게 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임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는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빨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동력, 또 국가 경제의 어떤 재생을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또 좀 늦었지만 임금 체계 개편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계가 개편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고용 시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의 90% 이상이 임금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죠. 그 다음에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상대적 가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임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업이 최종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투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 비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임금 비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이익,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선택하는 고용의 규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재들을 많이 회사에 유치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유지하고 그 인재들이 생산성 있는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임금 체계를 개선하면 더욱 효과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금 체계를 개선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임금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기대하는 효과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고용에 대한 영향, 노동 생산성에 대한 영향, 또 거기에 그것을 매개로 하는 어떤 경영 성과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서 근로자들이 성과 있는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제도가 도입되거나 또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몇 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임금체계 개선이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진단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끊임없이 이제 임금체계를 좀 바꿔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상 이제 그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임금 체계 개선에 기대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의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임금 체계를 개선한 이후에도 경영 성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임금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지체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금 체계가 개선되고 나서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사례 연구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임금 체계와 고용 휴가의 관계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임금 체계 개선을 추진한 이후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5년에 임금 체계 개선을 추진했던 사업장 한 5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사례 연구에서는 임금 체계 개선이 고용 증가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뭐 그것을 임금 체계 개편 때문에 고용이 증가했다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요소들이 결부되면서 임금 체계가 개편이 되면 고용이 좀 순증하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용 휴가가 증가한 비중이 50%나 된다는 건데요. 기업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연공형 체계, 뭐 직무급 체계 이렇게 일반화해서 부르긴 하지만, 기업마다 이제 임금 체계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방식이 하나의 범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이제 임금 체계 변경을 추진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임금 체계 개편 이후에 고용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증가하고, 또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이 근로자들에게 노동 생산성을 유인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또 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돼서 전반적으로 임금 체계 개편이 촉매, 트리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성과와 고용 증대 효과가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노동력은 특성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존재를 하는데,
노동 시장, 레이버 마켓에서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볼 때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은 노동력이라고 하는 자원은 사전에 가치가 딱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 노동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본인의 직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임금이 불만이거나 또는 이제 무슨 이 조직 문화가 본인한테 잘 안 맞거나 해도 노동 생산성이 제대로 올라가질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금이 적절히 기능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임금의 그 격차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직장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이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속성을 갖죠. 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근로자들이 그 임금 체계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임금 체계로부터 뭔가 생산성 있는 노동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유인을 갖게 되면 거기에 기반해서 고용 규모나 또는 이제 고용 여력, 고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한 거죠. 아,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인력을 채용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비용이고 그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종 이익에 프라핏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이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노동력들이 노동 생산성을 기업을 위해서 제공하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기업이 이윤을 만들고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생산성 있는 노동을 제공하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제도적 투자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만족도 역시 고용 증대 효과와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원재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른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삼성전자의 임직원, 하이닉스의 임직원 사람이 다른 거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기업의 성과를 이제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업의 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 차원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기업이 성과를 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사관리인데 그 인사관리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임금이라고 하는 수단이 근로자들의 성과를 유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는 가장 결정적인 이 유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기업이 또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답변보다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했다. 뭐 이런 답변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임금 체계 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들의 노력을 유인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이제 시기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어떤 제도를 하나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년에 그게 성과가 난다고 하면 기업 간 차이가 그렇게 뭐 의미가 없겠죠. 채용부터 직무 배치, 직무의 설계, 성과 관리, 경력 개발, 나아가서 임금 체계, 또 뭐 노사관계, 노사협력의 어떤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나타나는 성과이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선 하나만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조직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뭐 확 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이 임금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인사관리상의 관행이나 기능들하고 결합돼서 나타날 때 그 효과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교수님, 그러면 어떤 유형이 우리 기업에 맞는지 고려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다수의 기업이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이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한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여전히 연공에 기반한 호봉제 시스템을 기본급 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대다수입니다. 한 70% 이상이 그렇다고 보고요. 임금 체계를 좋다 나쁘다라고 분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그다음에 그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연공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기가 가장 용이한 체계고, 그다음에 비용도 가장 적게 듭니다. 사실은 제도 자체의 비용으로만 보면. 그리고 성장기에는 굉장히 순기능한 이제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기업들이 성장률 10%, 20%를 하게 되면 고용을 그만큼 확대 재생산해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능한 인재들을 계속 이제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업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수단은 오래 있을수록 임금이 높아지거나 오래 있을수록 이득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업에 오래 머물러 있고자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공형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게 결국엔 오래 있을수록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임금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그 고도 성장기에 막 10%, 20% 성장하던 기업들이 이제 1%, 2%밖에 성장을 못하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 또 이제 고도 성장기에 채용됐던 사람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기업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기업이 갖는 임금 부담은 커지게 되는 거죠. 내부적 여건으로서 인적 자원의 구성적 특징, 인적 구성 특징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특징들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이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환경상 이제 그 고도 성장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게 우리 노동시장의 50% 가까이가 소위 MZ 세대들입니다. MZ 세대들.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MZ 세대들은 또 직장에 대한 귀속의식이 예전에 베이비붐 세대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죠. 최근에 진입하는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적 지향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공형 임금 체계가 가지고 있는 수명은 다했다. 그래서 새로운 임금 체계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 임금 체계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 주어진 어떤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직군별로 차이가 존재하기도 할까요? 생산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적인 임금 체계가 연공형 임금 체계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다른 직군들, 뭐 사무직이나 또는 서비스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 체계들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직군에 보편적인 어떤 임금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지배적인 임금 체계가 연공형 임금 체계였는데, 직군별로 다른 그 직군이나 또는 직무의 성격에 맞는
임금 체계를 좀 구별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별해서 그 해당 직군에 맞는 임금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선택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식 매니저다 또는 채권 매니저다라고 했을 때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었냐, 그 결과를 가지고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제조업은 뭐 생산의 속도나 또는 이제 그 생산 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성과를 좌우하는 부분들이 크고, 또 가면서 이렇게 숙련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직무급과 또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혼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또는 적절한 뭐 임금 체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뭐 인사관리의 관행, 또 뭐 그것을 이렇게 그 밑받침하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제도들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이제 규율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기업 내에서 임금 체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가 필요한데, 직무별로 필요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편 또는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 기업 안에 있는 여러 직군 또는 직무별 임금체계 개편이 각 범주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제도가 그것을 좀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또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교수님,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개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좋을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 기업의 임금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나요? 임금 체계라고 하면 임금의 차등을 두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공형 임금 체계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느냐, 몇 년 됐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무급이라고 했을 때 그 직무급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하는 일에 가격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할급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 대리, 뭐 부장, 뭐 이런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부여되는 역할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책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 역할급,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냈냐, 또 얼마만큼 이득을 내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간의 임금을 차등화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선택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효율성이죠. 효율성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노동 생산성을 유인하는 데 적합하냐, 요게 이제 효율성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은 같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공형 임금 체계는 3년 차들한테는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성인 거죠. 그 다음에 직무급이라고 하는 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주는 게 이제 공정성의 원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합법성, 적법성입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요건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효율성, 공정성, 합법성의 원리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임금 체계가 적절하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을 구성하는 임금 구조가 있습니다. 임금 구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기본급, 그다음에 이제 뭐 직책급, 뭐 성과급, 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임금을 이제 결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기본급인데, 기본급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제 성과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성과급은 변동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집단 성과급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부에 속해 있느냐가 이제 그 성과급을 좌우하죠. 이제 성과급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근로 욕구를 유효하게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골격으로서의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임금 구조 내에 기본급, 변동급, 성과급, 그 다음에 또 직책급,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런 임금 구조의 변경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니즈나 또는 사업적 특성,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업의 특성이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필요에 적절히 부합하는 방식의 개별적 임금 체계들을 독립적으로 좀 설계해서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금 체계와 임금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임금 체계 개선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임금 체계가 이제 우리 임직원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제 노동 생산성을 유인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중요한 게 이제 근로자들이 임금 체계 개편에 뜻을 같이 해야 임금 체계 개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이 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개별 근로자 또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노동조합과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 그로부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 체계 개편이 마련되어야 실제로 그 임금 체계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임금 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한번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시작점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 체계 개선을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지금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세한 설명으로 함께해 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